네, 저는 이번 517호에서 첫 번째 섹션을 맡은 이수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ST 유니타스라는 교육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두연에서 현재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초반 퍼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주제는요. 내 것인 듯 내 건 아닌 남의 것. 그래서 기록이 힘을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진행할까요? 제 오늘 순서는요. 되게 심플합니다. 본문 끝입니다. 네, 여러분들 구글링 많이 하시죠? 구글링 많이 하실 거고 뭐 구글링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을 때나 아니면 어떤 커널 자료가 아니면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실 때 검색을 정말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것들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제가 뭐 좀 시간이 여유로우면 이것 여러분께 막 질문 던지면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좀 생략할게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정보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소비할 수 있죠. 그냥 구글에다 키워드 몇 개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스택 오버플로 형님들이 다 알려주시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쉽게 잊어버려요. 그게 정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기록이 기억이 지배한다라는 일종의 명언 중 하나죠. 명언이 있어요. 저는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까지 아니지만 좀 몇 번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수진님,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 취업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말씀드리는 게 뭐 스킬이야 뭐 기본적이죠. 스킬은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은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제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에 있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카테고리 안에 지금 레코드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저는 전 회사에서 웹 개발도 했었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까지 다 해봤을 때 이 기록이라는 건요 공통적으로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금 도메인이 다 다르실 거예요. 다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이 아니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메인에 속해 있던 이 기록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기록이 이거 왜 중요하냐? 제 짧은 경험상 소개를 드리면 기록은요. 전 크게 4가지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4가지. 나의 지식을 공유하고요. 나의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다 정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게 제 최종 목표예요. 나의 브랜드화가 된다는 거. 아직 저는 한참 멀었지만 나의 브랜드화가 된다는 거. 저는 이 크게 4가지 때문에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나의 기록이 남기는 것. 나의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막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오늘 뭔가 해결하려고 구글링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서 그 기술을 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다고 가정하면요. 똑같은 문제가 2주나 3주 뒤에 또 발생하면 전 똑같이 찾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찾아서 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2주 전에 겪었던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으면요. 어떻게 이해가 달랐냐면 여러분들 스택 오버플로 많이 이용하시죠. 거기 보면은 그냥 해결 방법만 알려줘요. 이거 카테고리 이렇게 매핑해서 람다 함수 써서 이렇게 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때 왜 무슨 문제가 있었고 왜 이걸 사용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기승전결이라는 게 스토리가 쌓여지게 돼요. 그럼 그 기승전결이라는 스토리를 쌓아서 제가 기록을 남겨두면 그게 제 재산이 되고요. 그 재산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 물음이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3주 뒤면 19년이 끝나죠. 안타깝죠. 안타깝잖아요. 한 살 더 먹어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만 나이가 아닐까요? 근데 19년 전, 그러니까 이런 12월쯤 말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복기를 하죠. 내가 19년에 뭘 했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여러분들 복기 어떻게 하시나요? 복기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 글을 이용해서 복기를 해요. 저는 19년도 들어서 일주일에 한 개씩 글을 올렸거든요. 최소 일주일에 한 개씩 글을 올렸어요. 내가 그럼 19년에 뭘 포커스를 맞췄고 어떤 공부를 했을까? 라는 것을 내 스스로 복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올린 그 글을 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어요. 제 자신에 대한 분석. 물론 그 글이 다 텍스트 데이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제 성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19년도에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글을 작성했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분석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한 번 잘 정리된 글이 10번의 말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수인계나 뭐 회사에서 인수인계 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리포트를 하시고 때 그 글을 그러니까 기록을 정말 잘 하시면요. 그 레포트 할 때 정말 큰 도움 되고 인수인계 할 때도 그냥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 문서 보세요 하고 툭 던지면 돼요. 그게 더 낫거든요.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면. 그래서 전 이런 것들 때문에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기록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몇 가지만. 다 소개는 못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올리는 거를 개인 블로그로 활용하고 있고요. 원래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다가 지금 17년 8월쯤에 티스토리를 넘어와서 현재까지 한 2년 반 정도, 거의 2년 반 정도 되는 동안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7년 7월에 제 블로그를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요. 이게 좀 장점이거든요. 그 글을 많이 올리게 되면 이런 게 좀 복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17년 7월 처음에 시작할 때 저 때 펄이라는 랭귀지, 여러분 펄 들어보셨나요? 펄? 아마 나이 좀 이렇게 연차가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고대 언어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도 안 해요. 펄이라는 랭귀지는. 그리고 그때 당시 자바 그리고 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7년 말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2,900만 원 찍었을 때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막 가자 막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가 그때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몇몇 코인들의 특징을 좀 몇 개 계속 적어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네이버 카페에서 막 유입이 막 되는 거예요. 그 글을 확인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점쟁이가 됐더라고요. 이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은 이틀 뒤 혹은 3일 뒤에 코인이 오른다. 무조건 사라. 점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블로그 개설 4개월 만에 유입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유입자 수가 1,00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됐죠? 전 지금 시세를 잘 몰라서 망했잖아요. 그 어떤 17년 지나고서 18년 들어와서 어쨌든 좀 폭망했죠. 비트코인은 거의 400만 원 가까이 400만 원대로 2,900만 원이었던 코인이 4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이슈도 있었고 갑자기 티스토리가 네이버에서 유입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검색어가 안 먹더라고요. 지금도 유입이 안 돼요. 네이버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월 방문자 수가 한 3만 명까지 찍었다가 갑자기 5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 방문자 수가 그때 한 100명도 안 됐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19년 초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글을 좀 한번 제대로 다시 작성해 보자. 결국 내가 글을 올린다는 거는 내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거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꾸준히 한번 글을 올려보자라고 다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그 목표를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뤘어요. 19년 처음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글을 계속 꾸준히 올리게 됐고요. 그 꾸준히 올리게 되니까 지금 방문자 수가 다시 1,000명이 넘게 돼서 좀 가끔씩 보면 알아봐주는 분들도 간혹 계셨던 그런 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제 블로그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꿈 많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블로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분석 이 세 가지 주제로 지금 현재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는 티스토리 카운팅 기준으로 많을 땐 2,200명, 그리고
좀 평소에는 평일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평일에는 한 1,900명 정도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티스토리 카운팅 기준입니다. 티스토리 카운팅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 글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내가 어떻게 했었고 내가 꾸준히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올린 그 글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기록의 습관이 들으시면요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는요 온전히 여러분들 자신의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막 심리학 뭐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 블로그는 특징이 월화수목금 지금 저 맨 왼쪽 4개가 월화수목이고요. 금, 토, 일 이렇게 돼요. 주말에 뚝 떨어지죠. 주말에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일에 한 1,500명, 1,600명씩 들어오시다가 구글 GA 기준으로 1,500명씩 들어오시다가 주말에는 막 갑자기 500명, 600명으로 떨어지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난 맛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반대가 돼요. 주말에 갑자기 폭등합니다. 맛집은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좀 글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는 제가 올린 그 글들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요. 보통 10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오후 2시에서 5시에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탈률은 뭐 한 12% 정도 되고요. 만약에 원한다면 내가 시간이 좀 여유롭다면 실시간으로 현재 내 글에 어떤 글이 소비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분석하실 수 있고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내 글이 어떤 글이 인기가 많은가. 제 글을 지금 보면은 462번 글, 355번 글이 여기 유입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6,800명의 유저가 제 글만 보고 제 글을 보고 그 중에서 6,300명이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딱 그냥 블로그 글만 보고 다른 블로그 글은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00명들 분들 남아 있으신 분들에서 어떤 글을 관심 있나라고 보면은 또 딥러닝과 머신러닝과 관련된 글들이에요. 그리고 티스토리 쪽 카운팅을 보면요, 똑같이 월화수목금은 많이 들어오고 토일은 적어지고 그리고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보단 확실히 구글에서 많이 유입이 된다. 그래서 내 글이 이런 구글 쪽에서 많이 검색이 돼서 많은 사람들께 소비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석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내 글이 구글에서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맛집보다는 기술적인 걸 많이 올려야겠다라고 더욱더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맛집 블로그는 따로 운영합니다. 네이버 쪽에. 네, 아무튼 그리고 내 글이 어떤 글이 인기가 많은지를 간단하게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맨 위에 보면은 아마 뭐 블루 스크린 관련된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 윈도우 10에서 좀 고질적인 에러가 있거든요. 블루 스크린 에러가 뜨는 게 있는데 저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가장 제 블로그에서 최근에 인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빅데이터, 딥러닝, 카카오 형태소 분석기 설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고 좀 특이한 게 저 보면은 13번에 그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뭐 퍼즐 게임 만들기 저게 있어요. 저게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17년 그러니까 블로그 개설할 날에 만든 그러니까 작성한 글이거든요. 저 글이 아직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에 좀 관심이 많고 저런 글들이 내 블로그에서 인기가 많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제 블로그 글에 지금 500개가 넘는 글 중에 탑 20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소비되는 20개는 저런 카테고리 블로그고 그것들의 태그를 분석하니까 블루스크린, SSD 부팅, 머신러닝, 딥러닝, 파이썬, 형태소 분석기, 카카오 형태소 분석기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내 블로그를 보면서 내 글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특징이 그럼 난 19년도에 이런 글을 많이 올렸구나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저는 공부하고 기록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 그냥 기록을 했을 뿐인데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좀 재밌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여러분들 블로그 보시면 댓글하고 댓글과 아니면 이메일 문의도 요즘 많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가 여러 군데서 인용이 많이 돼요. 그런 글도 많이 보고 좀 특이한 케이스죠. 만나줘요. 웃기죠.
실제로 전 몇 분 만났어요. 제 블로그 보고 만나달래다 보고 제발 좀 만나달라고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오는 것도 이제 이직 제안, 같이 일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이직 제안도 오고, 제가 좀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 블로그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갑자기 처음 뵙는 분인데 한 몇 달 알고 계시는 분처럼 막 갑자기 포옹을 하려고 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라는 그걸 굉장히 요즘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제 형님 빌런들 막 댓글이 많이 달려요. 형님 잘 모르겠어요. 형님 알려주세요 형님 막 이러면 되게 굉장히 많이 달려요. 형님 빌런 분들이. 그리고 이 글입니다. 저 지금 저 청량리에 거주하고요. 저 어느 날짜 되고 제 핸드폰 번호는 뭐고요. 제 이름은 뭐고 제 이메일은 이거예요. 좀 만나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신 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분은 충청북도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저 1시간 보려고 왕복 7시간 오셨습니다.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제 만나서 뭐 그때 당시 이야기가 CNN, 그러니까 딥러닝과 관련된 CNN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많이 약간 과외식으로 짧게 과외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유입이 많이 들어와요. 저 킨 네이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시네요? 네, 지식인에서 제 블로그에 들어와요.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랩실 아니면 제가 뭐 인스타랑 페이스북도 하니까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들어오고요.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한때 제 인기 글이었던 카카오 형태에서 무섭게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인용이 돼서 인용된 그 링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SK 쪽이긴 한데 삼성, LG 게시판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링크가 돼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제 블로그는 꿈만의 사람들 이야기라고 적혀있지만 이수진의 블로그라도 검색을 하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제가 원래 실명이 아니었어요. 제 블로그가 익명이었거든요. 근데 익명으로 전환된 계기가 이 어썸데브 블로그입니다. 저는 어썸데브 블로그를 몰랐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어썸데브 블로그라는 사이트에서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백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분명히 익명으로 제 블로그를 유지했는데 어썸데브 블로그 들어가니까 이미 제 실명이 다 적혀 있어요. 나는 요구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는데 이미 제 페이스북 계정, 기터브 계정, 제 이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익명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어차피 구글에 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제 블로그를 실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제가 그 블로그에서 4가지 중요한 점, 맨 마지막 단계인 나의 브랜드화. 차라리 내 블로그, 내 기록들을 모아서 그 기록들을 모은 그 나 자신의 브랜드화를 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걸 좀 생각의 전환점이 됐고 그렇게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판 제의도 들어와요. 같이 책을 써보자라는 그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 출판까지 할 그 여유는 없을 것 같아서 거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응원 댓글 다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블로그가 됐던 뭐 미디엄이 됐던 여러분들의 기록을 하는 그 과정이 저는 그 하나의 기록 남기기 위해서 하나의 글을 남기기 위해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글을 써요. 하나의 글이 짧지 않죠. 굉장히 짧지 않아요. 근데 그런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그 글과 저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간다라는 그분들의 말들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 평소 삶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댓글들이 가끔씩 달리게 되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글을 쓰고 기록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저와 그러니까 유튜브로 따지면 조댓구죠.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조댓구라고 하죠. 처음 들어보세요? 조댓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제 블로그에서도 똑같이 조댓구가 일어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지금 티스토리에 최근에 구독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만의 기록에서 그 기록 커뮤니티에서 나 혼자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좀 인상 깊은 경험이었고, 지금 제가 댓글로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메일로도 굉장히 많이 와요. 약간 팬층이 좀 있어요.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메일을 보내주세요. 아, 요즘 잘 활동하고 계시나요? 막 이러면서 또 글 봤습니다. 뭐 최근에 강의하셨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또 메일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올린 어떤 정말 단순한 하나의 글이 다른 사람한테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여러분들께 다 소개는 못 드렸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기록의 잠재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아는 많은 지인분들이 언제 글을 쓰냐. 본인은 스터디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스타, 페이북 다 하면서 또 블로그까지 하냐. 넌 뭐 하냐 평소에. 언제 글을 쓰냐.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제안을 하거든요. 글 좀 쓰라고. 여긴 지금 못 쓸 것 같아요라고 제가 써놨는데 못 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해요. 근데 와,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하면서. 근데요, 제 블로그 글들을 좀 보면 물론 최근에 좀 예약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보통 아침에 많이 써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 새벽 5시 캑을 뭐 이렇게 써놨는데 예전에 지금도 약간 좀 새벽 5시까지는 아니지만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그 전날 공부했던 거 아니면 좀 이슈가 있었던 거 공부를 하고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월, 화 정리를 하고 수요일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수요일날 글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못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기록을 하면 좀 저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어떤 글을 쓸까요? 라는 말씀을 제가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블로그를 써야 되냐? 저는 꼭 굳이 기술적인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맛집 좋아하시면요. 맛집 쓰시고요. 여러분들 일기 쓰시는 거 좋아하시면 일기를 쓰세요. 저는 맛집은 네이버, 일기는 노션, 기술은 티스토리에서 써요. 좀 많이 쓰죠. 좀 오지랖이 넓어요. 이거 좀 합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쓰시는 거 보고 쓰시는데 좀 이왕이면 좀 도움이 되는 글을 쓰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의 이 기록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예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저는 지금 개인 프로젝트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좀 기술적인 거를 좀 정리를 해놨다면 이제는 내가 진행한 토익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글을 쓸까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내년엔 이 방식으로 쓰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된 지금 ST 유니타스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장님과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그 팀원분 선배님들이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정말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드바이스를 기반으로 글을 쓰는데 작성하는데 더욱더 정성을 들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차를 좀 더 깔끔하게 달거나 아니면 세 줄 요약을 달거나 헤더를 달거나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고 나는 그때 이랬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됐다. 그러니까 끝이었어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명확하게 사람들이 좀 읽기도 쉽게 좀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게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원래 이 발표 제가 이걸 다른 분들께 설명드리면 한두 시간씩 설명을 드려요. 근데 2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소개를 다 못 해드린 것도 있고 그냥 간략하게 예시만 드려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그 기록의 힘을 좀 느껴보시고 한번 나도 저렇게 작성을 해보고 한번 내년 이제 2020년도에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닿길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25분 됐네요. 제가 5분 동안 QA를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제 기록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에 대해서도 괜찮습니다. 네, 저쪽. 유튜브요? 유튜브까지는 엄두가 안 되더라고요.
그 편집 기술이 너무 너무 배우기 힘들어요. 그 보통 개발자 하면 그 GitHub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GitHub을 학부 때부터 하는데 계속 커밋하다가 중간에 끊긴 프로젝트가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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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 비공개 전환해버리거나 지워버리는데 네, 네, 네. 그 혹시 GitHub 관리할 때뭐 꾸준히 커밋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 GitHub 용도로 다른 사람과 코드를 공유하는 건데 네. 좀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제 꾸준히 커밋을 할 수 있을지 그런 혹시 비법이 있을까요? 좀 저는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게 저는 그러니까 꾸준히 커밋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 GitHub에 올린 자료를 올리잖아요. 그 자료를 꾸준히 올리는 거를 블로그에다 올리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올린 그 자료가 제 GitHub 여기에 여기 있어요라고 해서 그냥 링크만 달아놔요. 그래서 꾸준히 커밋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한 번에 커밋해서 그냥 자료를 올린 다음에 그쪽에서 좀 참고하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과 그 GitHub 커밋은 잘 활동을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좀 이렇게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네. 실무에서 데이터 분석하신다고 하시는데 실무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실무에 필요한 역량은 실질적인 실제 실무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기 필요한 역량이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 마인드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개발자분들이 이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퍼포먼스 쪽을 생각하시다가 이쪽으로 직무를 넘어오시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되셔서 그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대해서 실무적 역량은 뭐 당연히 SQL하고 파이썬 이런 랭귀지 쪽 그런 건 뭐 진부적인 얘기니까 그런 거보다는 엔지니어링 쪽 관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데이터가 결국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될까? 어떻게 저장될까? 라는 것을 좀 공부도 하면서 하면은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에버노트는 사용해보지 않아서요. 장단점은 모르겠고 일단 노션은 템플릿이 정말 깔끔하고 좀 관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프리가 넘어가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노션 같은 경우는 협업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업적인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나 팀 단위로 뭔가 그 문서를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션을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굉장히 관리하기 편하고 기능도 굉장히 강력한 게 많아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글을 작성하려고 할 때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티스토리나 뭐 브런치나 뭐 깃허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지금 처음 시작한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시작한다면 티스토리에서는 안 할 것 같고요. 저는 깃허브나 제가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면 깃허브 쪽 IO가 있잖아요. 깃허브 IO를 사용하거나 미디엄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쪽이 좀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티스토리보다는 그리고 좀 깔끔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0초가 남았거든요. 네. 글을 꾸준히 올리는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 글이 다른 사람들께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올려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길로 마음가짐으로 글을 올리고요. 사실 그 마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다음 섹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